모두의 문제입니다. 왜 횡령을 할까? 이 너무너무나 단순한 질문에 이론이 좀 있더라고요. 이론이 좀 있어요. 일단 뭐 소확횡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예. 어디까지가 횡령입니까? 어디까지가 이것은 문제다라고 하고 경영자가 인식하고 야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됩니까? 자, 일단 아이유 이쁜 사람입니다. 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탕비실에서 커피 믹스를 훔치죠. TVN입니다. 아까 그 TVN. 네, 이렇게 가져갔어요. 여기 가져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져갔어요. 얼굴 표정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거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아이유의 커피 믹스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자, 아이유 커피 믹스 한 10개 정도 될까요? 요거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요건 어때요? 자, 역시 TVN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에서 회사 A4 용지 훔치는 송 차장님 있습니다. 일단 아저씨입니다. 얼굴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혓바닥을 살짝 내밀면서 본인도 뭔가 좀 꾸리꾸리한 것 같아. 예, 이거는 뭐 지금 약간 몰래 하는 듯한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몰래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작가의 연출이죠. 이 순간, 이 순간 뭐랄까요? 뜻하지 않은 뜻밖의 승자는 더블 A, A4 용지는 더블 A. PPL을 한 건지 우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횡령이죠. 이거 뭐가 달라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금액입니까? 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근데 게다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아이유가 요거는 그다 할 수 있지 하신 분이라면 요건 어때요? 그 아이유가 우리 이쁜 아이유가 당근마켓에 커피 믹스 10개, 현미 녹차 5개 묶어서 이거 3,000원에 가져가세요. 자, 50봉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아, 요거 잘 안 팔리는데 커피 믹스는 맥심이죠. 요거 50개 이거 1,500원 가져가세요. 예. 이른바 뭐 우리 하는 말로 당근거지 당지. 네. 이런 거 올라오죠. 아이유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좀 달라지죠.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이히만,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빨간 책으로 된 건데 이 악의 평범성,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는 그 순간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른다. 그 끔찍하게 아우슈비츠 감옥에 이 유태인들을 운송 담당했던 군무원이었습니다. 그 군무원이 잡혀왔어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가서 잡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장에 세웠어요. 재판장에 세워라! 그리고 세웠는데 딱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머리가 희끗 벗겨진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옆집 아저씨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재판 내내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하고 그냥 겸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박하기까지 한 그런 말투와 그 목소리로 조근조근하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자이자 심리학을 했던 이 안나 아렌트, 학자 이름이 갑자기 아까 제가 발음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안나 그랜트입니까? 한나 아렌트입니까?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평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게다가 동조하는 여론까지 생기기도 해요. 사형에 처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데모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쓴 책이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죠. 뭐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어디선가 빌려왔는지 사왔는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런 책을 지금 고등학생이 읽는다고? 이거 쉽지 않은 책인데 범죄 심리학에 관련된 건데 이걸 읽는다고 했더니 일단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다 읽었는지 중간에 그만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어때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평범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환경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막상 그 환경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도 저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예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딜로이트 자료 가지고 왔고요. 기업 부정 이론이라고 하는 크래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부정 삼각 이론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동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기업 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하기 어려운 실적에 대한 목표 혹은 경영진에 대한 불만, 구성원들 간의 단절 이런 어떤 동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생깁니다. 마침 커피 믹스가 그 앞에 있어요. AA 복사지가 있어요. 마침 통장과 도장이 나한테 있어요. 공인인증서와 결제 아이디가 나한테 있어요.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경우, 업무 분장의 미흡, 인원 감축, 감사의 사각지대,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 이런 거죠. 시스템이 불비한 경우. 그러고 부정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합리화합니다. 이건 괜찮아. 복사지 하나뿐인데.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뭐 회사 돈으로 이것까지 하던데, 우리 부장님은 뭐 이게 아니라 소고기도 먹던데, 나는 삼겹살 먹는 건 괜찮아. 아이고 누구는 뭐 이 정도까지 하던데, 이런 거죠. 부정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적이 되고 불공평한 성과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비즈에서 2024년 1월 17일에 있는데, 횡령 등 부정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업무 분장이 미비하거나 검토 및 승인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물리적 접근 통제 운영이 미비하거나, 뭐 이렇게 은행에 갔는데 돈다발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잠겨져 있지도 않고 열려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 접근 통제가 안 되는, 눈에 보이는 거죠. 예외적인 업무에 내부 통제의 공백이 일어나거나 모니터링 통제 운영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이런 거예요. 직원들한테는 물어봤습니다. 2023년 EY 한영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회계 재무감사부서 임직원이에요. 회계 재무감사부서 임직원이고, 물어봤더니 주된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022년 대비 2023년 종단 연구를 했고요. 보면 늘어난 게 뭐냐면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스템이 부족했다. 대답하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했다?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구성원들의 하나의 어떤 도덕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급증합니다. 급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가장 높기도 합니다. 물론 통제 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월권 혹은 우회, 경영진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죠.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 있습니다. 경영진의 무관심, 회사에 대한 불만족, 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 이런 요소들도 있기는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원리를 잘 아실 겁니다. 뉴욕 뒷골목에 멀쩡한 차 한 대와 유리창이 하나 깨진 차 한 대를 놔두며 한 90일 정도 지나면 결국 깨진 자동차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고,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던 차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사소한 부정이 일어나면 그것보다도 조금 하나 더 얹게 되고, 조금 더 하나 얹게 되고, 결국은 그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분야에서 나타나는 깨진 유리창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면서 예방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좀 문제로 삼자니 애매하고 안 하자니 애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고객의 눈에도 잘 안 띄죠.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소홀하게 대응해요. 아이고 그 정도쯤이야.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커진 후에 치유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깨진 유리창의 존재가 퍼진 후에는 큰 이미지의 타격을 받습니다. 숨기려 해도 여전히 보여요. 임시방편이나 부적절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제대로 수리하고 예방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마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이 하인리라고 한 사람은 보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그 직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고, 29번의 작은 사고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난 사람의 경우는 약 300건의 작고, 사고 날 뻔한 일이 한 300건 정도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 압도적이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서 경미한 일탈 행동이 시작이 되면 이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직원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하지 않은 결과로 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에 관련돼서는 작고 사소하더라도 초기부터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혹은 지금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한 처방보다는요, 사전적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것을 처방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 뭐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정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작고 사소한 부정행위 초기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마루야마 마루오 교수는 편차 증폭 모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작은 부정행동이 증폭되어서 다른 직원에게 전파되고 더 큰 부정행동으로 변화한다. 조직의 성과 문화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이 대응하거나 실패하면서 다시 부정한 행동을 유발해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과정이다. 편차 증폭 모델입니다. 작은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차 커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이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미에 있는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푹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열대우림 지역을 넘어서 중남미를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카타리나 지역으로, 플로리다 지역을 넘어서 카타리나 지역으로 오면서 뭐가 발생해요? 태풍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비 효과이죠. 나비 효과. 처음에는 작은 날개짓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점점 파동을 일으키죠.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 편차 증폭 모델입니다. 이게 하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서 아주 큰 모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뭐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거 뭐 복사지까지는 괜찮아요. 어디서 그게 왔냐고요. 모두가 하다 보니까 증폭되는 겁니다. 불법 유턴도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생 때 뭐 운동 좀 했습니다. 이때 운동이라 하면 이 운동이죠. 이 운동이 아니라, 대학생 때 운동은 이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이죠. 이른바 반미 구국의 초롱성 민족 땡땡 대학교, 녹두대 결사대 저도 했습니다. 1, 2학년 때 선배들이 오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했죠. 화염병은 안 던졌습니다. 화염병은 안 던졌어요. 뭐 쇠파이프 좀 들었습니다. 강목도 좀 들었습니다. 1, 2학년 때 들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꼈어요. 뭐 그 내부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에 제가 ROTC를 신청하게 되고, ROTC를 하면서 3학년, 4학년 때는 전혀 다른, 오늘 목 상태가 전과 다른데 컨디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여수까지 내려가면서 KTX 안에서 계속 있었는데 KTX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다시 돌아와서요. 뭐 쾌감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쾌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이 대로변을 중앙에 이렇게 쇠파이프 끌고 가면서 소리 내면서 앞쪽에는 이제 백골단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골단이라고. 저는 군대를 3, 4단 백골 부대 싸웠던 데는 백골단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2학년 지나서 3학년 4학년 가면서 ROTC를 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이 총학생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총학생회 학교 집중, 총학생회가 정치 투쟁하면 안 된다, 학교의 직원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돼야 된다 운동하면서 아주 많은 지탄을 받은 저자는 이중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대학 다닐 때 들었죠. 뭐 제 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 아주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아마 좀 요즘 세대는 그게 무슨 이야기야. 한 청년보다 앞선 전대협 시절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사소하고 부정한 것을 집단으로 하면 묘한 쾌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차들이 다니던 그 공간의 한가운데를 쫙 걸어가면서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이 당시에는 동지들이죠. 뭐 어깨 스크럼하고 뭐 이러면서 가면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해봤거든요.